이 종목은 왜 오늘 주목을 받았을까요? 오늘 증권주, 셀트리온, 넷마블, 삼성전자 등등을 탑7 종목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현대사 먼저 볼까요? 오늘 이슈 있었습니다. 14년 만에 자사주 매각한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엘리엇이 요구한 그 제안에 어떤 부응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현대차, 주가는 이에 앞으로 계속 화답을 하게 될까요? 일단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나왔다라는 평가와 함께 0.64%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부진한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을 떨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다음은 셀트리온입니다. 강합니다. 7% 넘는 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쓰이는 맙테라의 유럽 매출이 줄어들었다라는 뉴스가 호재거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맙테라, 이게 왜 줄었겠습니까? 시장에선 셀트리온이 만든 맙테라의 바이오시밀러, 이 트룩시마의 영향이 컸다라고 보고 있고요. 트룩시마가 그만큼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호재다. 7% 넘는 상승으로 투자자들 화답하고 있군요. 계속 봅니다. 이 코스피가 오늘 장중 한때 장 초반 잠깐이긴 했습니다만 2,500선 터치가 됐죠. 증권사들의 실적이 기대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증권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또 부각이 됩니다. 한국금융지주가 3%대, NH투자증권도 2.65%의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크라운 혜태 홀딩스 볼까요? 이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북한과 관련한 이슈가 무엇이 없을까를 고민하던 찰나에 이 크라운 혜태 홀딩스의 자회사가 파주 인근에 땅을 가지고 있다는 뉴스가 부각되네요. 규모만 해도 100만 평이다. 뭔가 앞으로 잘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이 좀 몰려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는 2%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합니다. 넷마블 보겠습니다. 신작인 해리포터, 이것이 기대 이상의 흥행을 이뤄나가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매출 순위가 서머너즈 월을 앞서면서 1매출이 약 7억에서 8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흐름 괜찮을까요? 넷마블 8% 넘는 상승으로 오늘 거래량 동반하면서 급등이고요. 14만 3천 원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테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주들의 실적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반도체 장비주로도 계속 시선이 가는데요. 이 테스 최근에 공급 계약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서 이 주가의 상승세도 대단합니다. 7% 넘는 상승이고요. 31,300원대에서 현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탑1은 삼성전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260만 원을 넘어선 삼성전자의 모습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매 정지 들어가고요. 나흘간인가요? 그 이후에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재개장이 되면 5만 원 선에 이 삼성전자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액면 분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삼성전자 267만 4천 원, 현재 2% 넘는 상승입니다. 종목 분석 이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1등주 먼저 볼게요. 삼성전자 이 액면 분할 앞두고 오늘 뭐 강세 움직임 나타내는데요. 네네.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장에 대한 판단 좀 내려주세요. 네, 일단은 그 액면 분할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액면 분할 자체는 기업 가치를 변화시키는데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냥 회계적인 분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찌되었던 간에 이제 삼성전자는 국내 대표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1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 2분기 실적 전망이 또 괜찮기도 하고요.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삼성전자를 사고 싶은데 한 주 단가가 너무 높아서 좀 사기가 꺼려진다 이러신 분들도 생각보다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할이 되게 되면 아마 5만 원대 정도에서 주가가 출발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게 되면 초반에 또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붙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 오늘 장에서도 이제 추세적으로 전고점을 좀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분할한 직후에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분할과 관계없이 실적만 생각해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본적으로 좀 기록을 했고 2분기에도 아마 역대 최고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부분 괜찮고요. 가전 부분은 조금 부진하죠. 하지만 반도체 부분이 이제 확실하게 받쳐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지금 반도체 업황이 계속해서 좋고 앞으로도 좋을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실적주로서의 모멘텀도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체크해보자면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해부터는 이제 배당액을 크게 늘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앞으로 자사주 매입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이런 부분의 주주 환원 정책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주가 전망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의견 자체를 좋아요, 나빠요, 글쎄요 가운데 좋아요로 한번 찍어볼까요? 네, 제가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하나도 안 드렸기 때문에 네. 좋아요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SK하이닉스와 비교를 해본다면요. 같은 반도체 주 가운데서 뭐 1등, 뭐 2등 이렇게 탑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하고 나면 이제 하이닉스보다는 이제 단가 자체는 낮아지는 거잖아요. 네네. 삼성전자로의 쏠림 현상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단기간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할 자체가 기업 영향은 없습니다만 삼성전자를 사고 싶었던 분들이 단기에는 그 매수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주도 섹터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도 삼성전자의 분할이 조금 더 주목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탑7 이 말씀을 드리면서 테스라는 종목도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많이 올라가고요. 이 테스가 반도체 이 제조업체로서 그 장비 업체로서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랑 공급 계약 맺었다는 소식이 최근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좀 긍정적으로 판단 가능해요? 네, 저는 사실 지금 IT주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찬가지고 반도체 장비주 역시도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테스에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워낙에 많이 빠졌고 또 연이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동안 눌렸었던 투자 심리가 다소간에 개선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반도체 업황 잠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완성 반도체 업체는 물론이고 장비주 역시도 같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주를 거의 가장 많이 받는 반도체 장비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주 네.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도 이제 삼성전자의 한 100억 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한 130억 정도 반도체 장비의 수주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가 아마 하반기부터는 그 3D 랜드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주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시 실적 얘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올해 테스가 아마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그래요? 네, 굉장히 높아요. 오.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이제 1분기니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 네네. 반도체 업황을 봤을 때는 아마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30% 정도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각을 이어갔을 때는 저는 반도체 장비주 다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적 대비해서는 저평가 매력이 테스가 가장 강하다고 봐요. 지금 PER이 한 8배, 9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점 매수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트 열어보면 지난해 11월을 고점으로 잡고 꾸준히 우하향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정도쯤이면 거기다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정말 예상이 된다면 지금 구간이 정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시각이 짙게 깔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스 의견은 당연히 네, 좋아요? 좋아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예, 도장 찍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게임주를 하나 볼까요? 넷마블 보겠습니다. 해리포터 이 게임이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재밌나요? 일단 뭐 주가 움직임 판단부터 들어볼게요. 네, 이게 지금 해외 iOS 시장에서, 그러니까 애플 앱스토어죠. 애플 앱스토어에서 매출 상위권에 위치해 있고 영국에서는 이제 매출 순위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초반 돌풍이 강하다라는 부분이고 제가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어서 제가 순위를 못 봤어요. 네, 애플 앱스토어에 들어가면 아마 그 상위 랭킹에 위치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넷마블이 워낙에 조금 많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가에서 조금 매수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빠진 주가가 아니었으면 오늘 이 신작 흥행 소식이 이렇게까지 올라오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이제 넷마블이 많이 빠졌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리니지2 레볼루션의 부진입니다. 그래서 리니지2 레볼루션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해 한 매출이 30% 정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나온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후화 현상이 생긴 것이고 지금 넷마블이 이 리니지2 레볼루션이라는 매출, 하나의 게임의 매출 비중이 60% 정도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이 잘 되면 결국 주가가 올라가고 이 게임이 안 되면 주가가 떨어지는 구조예요. 이렇게 하나의 게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이런 부분이 리스크로서 작용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하지만 어쨌든 오늘 나온 그 신작 이슈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조금이나마 좀 개선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게임 하나로 앞으로의 실적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조금은 우려스럽긴 한데요. 앞으로에 대한 전망 의견을 어떻게 할까요? 좋아요, 나빠요, 글쎄요? 저는 이제 글쎄요를 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리니지 투 레볼루션 매출이 돌지 않으면 전체 실적의 개선이 안 나와요. 근데 아직까지는 리니지 투 레볼루션의 매출이 약간 하향 곡선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상장돼 있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리니지 M의 매출이 부진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게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고 그 하나의 게임이 아직까지는 돌지 않기 때문에 네. 오늘의 반등이 단기에 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기술적으로도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오늘 반등 이후에 아마 다음 주부터는 또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넷마블 챙겨보고요. 의견은 글쎄요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7개 종목 가운데요. 크라운 혜택 홀딩스를 볼까요? 파주 인근 지역에 땅 가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부각되면서 일단은 오르긴 했는데요. 기업의 펀더멘털 측면은 탄탄한 상황인 건지 단순히 이슈만으로 오른 건지 좀 챙겨주세요. 오늘의 반등만 보면 이제 단순히 이슈만으로 오른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해성농립이라는 비상장 계열사가 있는데 경기도 파주 인근에 이 100만 평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파주가 그 북한에 좀 가까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한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지금 파주에 땅 가진 업체들이 대부분 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 기대감이죠. 실제로 경협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해서 파주에 땅 가지고 있다고 수혜를 받겠습니까? 가능성이 있지만 아주 적은 가능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반등도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리면서 상승폭을 상당히 많이 반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 이슈로 크라운 혜택 홀딩스가 움직인 건 오늘로서 끝이다. 그냥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주목할 부분은 역시 이 기업에 대한 주목인데 저는 이 기업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결국은 크라운 혜택 홀딩스는 그 크라운 제과의 대주주입니다. 크라운 제과의 전망이 중요한데 요즘에 음식료 업종 보면 대부분 주가 흐름이 괜찮아요. 네. 3월 말부터 올라오고 있는 흐름, 곡물가도 안정될 것으로 보이고 원화 강세 그리고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수혜도 올해 본격화되면서 영업이익이 대부분 개선될 겁니다. 특히 크라운 제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신제품도 또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를 감안한다면 크라운 제과 그리고 모기업인 크라운 혜택 홀딩스 모두 현재 시점에서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의견은 좋아요로 한번 가볼까요? 네, 좋아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의견을 팀장님과 함께 하나씩 이제 챙겨봤는데요. 내일을 위한, 다음 주를 위한 탑픽을 하나 꼽는다면 그래도 좋아요 도장 많이 찍어주셨거든요. 네네. 어떤 쪽에 주목을 해볼까요? 저는 이제 좋아요 드린 종목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하나를 뽑자면 아무래도 액면 분할 입슈가 코앞에 있는 좀 삼성전자를 탑픽으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필드에서 이제 액면 분할 이후의 목표 주가에 대한 산정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옵니까? 사실 삼성전자는 요즘에 이제 300만 원 얘기, 그러니까 목표 그 분할 기준으로 보면 6만 5천, 7만 원까지 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건 그냥 컨센서스니까 참고 네.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진짜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지금 이 시각 현재 3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으로 들어간 우리 주식시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역사적인 날이었죠. 남북 정상회담, 그로 인해 훈풍은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이 됐습니다. 호가 분위기 살펴보면요. 장중 2497선에서 시작한 지수는 고점으로 2508도 터치했습니다. 하지만 고가 대비 상승분은 조금 반납하며 2492선에 마감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0.71% 상승한 885선에 강세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 대부분이 오름세입니다. 종목으로는 셀트리온이 무려 7.59%나 큰 폭으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27만 6,500원까지 올라오는 모습, 삼성전자도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느덧 가격은 265만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액면 분할을 앞두고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도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에 이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가 나란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5.3%
0.33% 오름세를 보이면서 92,900원까지 올라왔고요. HLB의 급등세가 놀랍습니다. 무려 12.96%, 13,500원 상승한 117,700원에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였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그로 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양시장에 반영이 됐었죠. 4월 27일 마감 상황도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0.74% 상승하며 2,494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2,500선 고지는 못 밟았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2거래 연속 상승세 유지하며 0.78% 오른 886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수급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강하게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개인 2,127억 원의 순매수 우위, 일주일 내내 매수로 들어왔고요. 외국인도 상당히 많은 물량을 담았습니다. 지수 회복과 함께 수급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기관만이 3천억 원 넘는 매도 물량을 쏟아내며 지수 상단을 제한시키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코스닥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짙었는데요. 매수 물량을 늘렸다 줄였다 매수 매도를 오가는 변동성을 보여줬었죠. 결과적으로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로 들어왔습니다. 기관 232억 원, 외국인 185억 원 순매수 우위로 연출이 됐지만 개인은 시장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대북 리스크 해소 기대감의 증권주가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시면 부국증권, 한국금융지주, 현대차, 투자증권까지 3% 나란히 강세 움직임이었고요. SK증권, 미래에셋대우도 2%나 뛰어 올랐습니다. 자, 테마로 살펴볼까요? 철도주가 강세를 시현을 했었죠.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남북 철도 연결과 관련된 대화를 나눈 것이 알려지면서 대아티아에 무려 25%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대오 A에 13.62%, 다른 종목도 모두 다 큰 폭으로 뛰어오르면서 오늘 장을 대응했습니다. 자, 이어서 마감 상황 정리해 드렸습니다.